네, 오늘은 챕터 2.4 2-4절의 프리 파리클 자유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두 번 정도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프리 파리클은 뭐죠? 옆에 보면 우리가 클래시컬 미케니스 고전적으로 자유입자는 포텐셜이 없다는 얘기. 포텐셜이 없는 입자를 자유입자, 운동 에너지만 있는 입자가 자유입자죠.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어떤 질량이 M인 놈이 뭐 속력 V로 움직이는 이 입자의 이러한 자유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라. 그러면 그냥 운동 에너지만 있잖아요. 2분의 1 mv 제곱. 이제 그러면 이제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해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해밀토니안이 역시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고 포텐셜은 0이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이 그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뭐 마이너스 2m분의 h 바 스퀘어 d 스퀘어 사이 dx 스퀘어는 2 사이 이게 이제 자유입자가 갖는 그 슈레딩거 만족해주는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얘는 뭐 d제곱 사이 dx 스퀘어 사이에 대한 x의 2차 미분 플러스 k 스퀘어는 0. 여기서 k 스퀘어는 뭐냐면 요 2m분의 2m h바 제곱분의 2m이가 k 스퀘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k 그 itself k 자체는 h바분의 루트 2m이 이거 조화진동자의 미분 방정식하고 똑같잖아요. 형태가. 그러니까는 사이 더블 프라임 플러스 k 스퀘어 사인은 0. 조화진동 우리가 무한우물에 갇혀 있는 그 입자의 그 슈레딩거 방정식도 이러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일반해를 구해라. 그럼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뭐 sin kx 또는 코사인 kx 그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사인 혹은 코사인 함수를 쓰는 것보다는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를 써도 되는데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렇게 경계 조건이 바운더리가 있을 때 우리 무한우물에 갇혀 있는 경우에 입자가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존재해가지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렇게 만족을 해줄 때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유익하지만 이 프리 파리클의 경우는 경계가 없어. 바운더리가 없고 그냥 모든 공간에 대해서 플랫하게 그냥 보통 정상파 같은 게 플레인 웨이브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럴 때는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보다는 지수 함수 exponential ikx 여기다가 일반해를 넣어주면 이 미분 방식을 만족하는 놈이 sin kx, 코사인 kx도 있지만 지수함수 exponential ikx 혹은 exponential minus ikx도 있습니다. 그 두 번 미분해주면은 미분 방정식 만족해잖아요. exponential ikx 또는 exponential minus ikx. 보통 이렇게 그 프리 파리클처럼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 혹은 코사인을 쓰는 대신에 그 지수함수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exponential ikx도 솔루션이고 exponential minus ikx도 솔루션이니까 그거의 가장 제너럴 솔루션은 두 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중첩의 원리가 적용된다. 여기서 우리가 exponential ikx는 웨이브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웨이브를 뜻하는 거고 exponential minus ikx는 웨이브가 왼쪽으로 진행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놈과 왼쪽으로 진행하는 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 제너럴 솔루션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럼 t 시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임 이볼루션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t 시간 후에는 그 t가 0일 때 솔루션에다가 exponential minus i et over h 바 요것만 붙여주면 우리가 t 시간 후에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t 시간 후에는 이러한 파동함수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에너지는 우리가 웨이브 넘버 k하고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보면 에너지 E는 em분의 h바 k의 제곱 그게 이제 에너지가 em분의 p제곱 p는 h바 k니까 에너지 E는 em분의 h바 k 의 제곱이 되고 그 에너지 대신에 여기 웨이브 넘버로 써주면 em분의 h바 제곱 k 제곱을 넣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psi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h바 하나는 캔슬돼서 h바는 파워가 하나 그 다음에 k 스퀘어 t divide by 2m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 psi x하고 결합을 컴바인 시켜주면 얘는 a에
exponential ik는 common factor 공통인수로 빠져나오고 exponential ik x 마이너스 2n분의 h 바 kt 플러스 b의 exponential ik times x 플러스 2n분의 h 바 kt 이렇게 주어집니다.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지금 두 놈을 보면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보면 첫 번째 항에서 k 대신에 마이너스 k로 넣어주면 부호만 바꿔줘봐. 그럼 부호만 바꿔주면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되고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k를 마이너스 k로 넣어주면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되고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되니까 사실 거의 하나로 우리가 묶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달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이런 거 a exponential ik something 플러스 b의 exponential minus ik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그 wave number가 k인 어떠한 놈의 그 time evolution 그 time dependent wave function은 그냥 한 텀만 써. exponential a의 exponential 첫 번째 항만 추수를 하면 선택하면 ik x 마이너스 2n분의 h 바 kt가 되고 이때 k가 양수면 이 두 개로 쓸 때는 위에처럼 두 개로 쓸 때는 k가 always 플러스였는데 그냥 하나로만 줄여놓고 하나로 쓰고 대신에 k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 is a wave traveling to the right 그 다음에 k가 네거티브일 때는 그냥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k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텀으로 만들어 놓으면 k는 플러스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플러스 인피니티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티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가질 때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웨이브 넘버 k를 갖는 놈의 자유입자가 갖는 파동함수는 exponential ik x-2m분의 h 바 k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리웨이브는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을 구했는데 이 솔루션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이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웨이브가 지금 여기서 exponential ik x-2n분의 h바는 2n분의 h바는 이게 속력, 이 웨이브의 속력을 나타내 이 x-vt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웨이브가 이 위상이 갖는 속력이 2n분의 h바 k예요. 2n분의 h바 k. 그걸 우리가 내가 v 퀀텀 벨러시티라 퀀텀 스피드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양자역학에서의 위상이 갖는 속력 그걸 v 2n분의 h바 k고 k는 h바분의 루트 2m이잖아요. 그걸 에너지로 표현해주면 k 대신에 h바 k가 루트 2m이니까 이거를 에너지로 나타내주면 퀀텀 벨러시티는 루트 2m분의 2 그걸 우리가 v sub p 해서 여기 아래 참자 p는 페이즈의 개념 위상 속도라는 거예요. 위상 속도 이 위상이 exponential ik x-vt 할 때 이 위상이 갖는 속도를 위상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놈이 2n분의 루트 2n분의 2 그걸 우리가 이제 퀀텀 벨러시티 퀀텀 미케닉스에서 퀀텀 벨러시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vp는 루트 2n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위에 보면 우리가 고전역학에서의 에너지하고 속력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죠? 에너지 E는 2n분의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고전역학에서의 그 자유입자의 속력은 루트 m분의 2 m분의 2e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입자의 속력이 어떤 입자의 자유입자의 속력은 루트 m분의 2. 근데 우리가 그 퀀텀 미케닉스에서 지금 계산한 프리 파티클이 갖는 위상 속도가 루트 2n분의 2라고 했잖아요. 고전적인 자유입자의 속력이 루트 n분의 2 다르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냐면 이 클래시컬한 입자의 고전역학에서 자유입자의 속력이 이 그 위상 속력이라고 하는 퀀텀 벨러시티의 2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 내가 고전역학에서의 자유입자하고 퀀텀 미케닉스에서 프리 파티클이 다른가? 언뜻 보면 다르죠? 왜냐면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뭐야 그러면 퀀텀 메케닉스에서 생각하는 프리 파리클하고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 생각하는 프리 파리클이 다른가? 그런 헷갈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프로블럼. That we have to resolve it.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웨이브 펑션을 구했는데 자유입자의 웨이브 펑션을 구했는데 이놈은 뭐냐면 규격화를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면 규격화 조건이 psi k 스타 psi k dx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파이나이트한 값을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놈은 exponential ik something이니까 그거에 켤레 복소수를 취해주면 그놈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의 제곱 곱하기 exponential 그걸 1이라고 하는 놈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무한대가 되죠. 그 규격화가 안 돼. 규격화도 안 돼. 그 다음에 이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프리 파리클의 속력이 고전역학에서 얘기하는 프리 파리클의 속력하고도 달라. 이러한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조금 그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해서 요건 내가 뒤로 하고 두 번째 이 규격화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결해 봅시다. 먼저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프리 파리클의 솔루션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웨이브 펑션은 어떠한 단일 진동수, 단일 웨이브 넘버, 단일 진동수를 갖는 파를 나타내 주는 게 psi k예요. psi k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내가 보여줬던 첫 번째 어떤 웨이브가 있어. 그 웨이브 넘버가 k1인 웨이브는 psi k1은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쫙 진행을 하고 뭐 어떤 k2라고 하는 웨이브 넘버 좀 진동수가 살짝 다른 어떤 놈은 두 번째의 웨이브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 각각을 규격화시키려고 하면 죽어도 규격화가 안 되고 발산을 합니다. 무한대로 발산을 해. psi k1도 발산하고 psi k2도 발산을 하는데 그놈 두 놈을 중첩을 시켜주면 psi k1 더하기 psi k2가 되면 하나의 웨이브 패킷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K라고 하는 놈이 단일 진동수를 갖는 놈을 여러 개를 이렇게 중첩을 시켜준 놈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러 개를 중첩을 시켜주면 우리가 그걸 웨이브 패킷, 퀀텀 파리클이라고 했고 이렇게 패킷이 되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그 규격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패킷으로 된 웨이브 펑션을 계산을 해주면 그놈은 psi 스타 psi를 해주면 psi 스타 psi를 모든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파이나이트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패킷을 써야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패킷을 쓰는 거는 이제 그 전 시간에는 이제 조화진동자 그리고 무한우물에 갇혀있는 그런 입자들에 대한 그 중첩된 솔루션, 제너럴 솔루션은 그 에너지 그 속박된 상태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했죠. 에너지가 다 퀀타이즈 돼 있잖아. 그러한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아이겐 펑션, 개개의 고유 상태를 다 중첩을 시켜준 놈을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 중첩된 솔루션이라고 했고 그렇게 중첩된 솔루션이 우리가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시켜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이스하게 막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걸 보여줬었죠. 이게 이제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속박된 상태의 중첩된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프리 파리클인 경우는 속박된 상태가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에너지는 EM분의 아까 H바 제곱 K제곱이라고 했죠. 근데 그 K라고 하는 놈이 어떤 특정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운더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K라고 하는 놈은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가질 필요가 없어. K는 그냥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적으로 모든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놈 이렇게 프리 파리클 솔루션은 이게 K가 연속적인 continuous 스펙트럼을 갖게 돼요. 그래서 continuous 스펙트럼을 갖기 때문에 그런 continuous 스펙트럼을 갖는 놈의 중첩은 어떻게 되냐면 썸메이션이 아니고 적분을 해줘야 돼. 모든 K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가능한 K를 다 더해주는데
K라고 하는 값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고 모든 컨티뉴어스한 값을 그 제한 없이 모든 컨티뉴어스한 값을 다 갖기 때문에 적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sum over cn 이게 cn이라고 하는 그 팽창계수 그 expansion coefficient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는 ck라고 하는 coefficient를 넣어주고 대신에 summation 대신에 integration을 해줘야 돼. 적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k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discrete 스펙트럼에 대한 중첩과 continuous한 스펙트럼에 대한 중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게 만들어준 파동함수가 바로 이 웨이브 패킷, 퀀텀 파리클이 만족해주는 파동함수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게 퀀텀 웨이브 패킷이 만족해주는 파동함수가 개개의 인디비주얼한 웨이브 넘버를 갖는 놈을 다 중첩시켜준 거다.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저 햇빛 같은 게 백색광이 빨주노초 파나보 무지개색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놈들이 다 중첩된 상태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패킷이 오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빛도 하나의 패킷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CK라고 하는 거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의 CN은 뭐냐면 그냥 컨스탄트였죠. 컨스탄트 상수였는데 여기 CK라고 하는 것도 여기다 상수를 넣어주면 적분을 해줘도 이게 그냥 개별적인 파동함수 어떤 단일 진동수를 갖는 파동함수하고 별 차이 없죠. 뭐 CK가 그냥 just constant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놈은 여전히 발산을 해요. 그래서 CK가 이 경우는 constant가 되면 안 되고 어떤 발산을 막아주는 어떤 K의 함수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웨이브 패킷이 만족해주는 그 파동 함수는 인디비주얼 웨이브를 다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그 적분해줄 때 코에피션트 CK는 그냥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의 컨스탄트가 아니고 어떤 K의 함수로 주어져야 되고 지금 요 앞에는 이제 스퀘어 루트 2파이분의 루트 2파이분의 1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해서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루트 2파이분의 1하고 phi of k 이 phi of k는 이제 컨스탄트가 아니고 k의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웨이브 넘버를 알면 k를 알면 모멘텀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p는 h바 k니까. 그래서 우리가 phi of k를 보통 우리가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라고 얘기하고 psi 혹은 psi라고 하는 psi x를 포지션 스페이스 위치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hi of k 그 웨이팅 팩터라고 하는데 이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도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패킷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웨이브 패킷은 이런 식의 구조를 나타내 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이브 패킷이 만족해주는 그 웨이브 펑션은 psi는 루트 2파이분의 1에 phi of k의 exponential psi의 exponential ikx 마이너스 2m 분의 h바 k제곱 t를 모든 k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준 거고 이게 이제 t가 0일 때는 t가 0인 초기 이니셜 컨디션은 이니셜 컨디션 웨이브 패킷이 t가 0일 때 웨이브 패킷이 만족해주는 웨이브 펑션은 루트 2파이분의 1에 phi k의 exponential ikx dk 그래서 요게 이제 k하고 x로 주어진 펑션을 모든 k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남는 놈은 이제 x에 대한 펑션만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psi를 알려면 phi를 알아야 돼. phi of k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psi x가 주어지면 phi of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구할 수 있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그래서 이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하고 위치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는 서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다. 그래서 phi of k는 phi of k는 psi 자리로 옮겨가고
이 phi 자리에 psi가 들어와 psi x0가 오는 대신에 exponential ikx가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마이너스 exponential ikx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 함수하고 위치 공간에서의 파동 함수는 이런 푸리의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마 수리 물리할 때 좀 풀어봤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phi of k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위치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phi of k를 절대값에 제곱을 해준 게 어떤 입자가 그 웨이브 넘버 k 혹은 p는 h바 k니까 모멘텀 p of h바 어떠한 운동량 p of h바를 가질 수 있는 입자, 갖는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phi of k의 절대값의 제곱은 어떤 웨이브 넘버 k를 갖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다. probability density of a particle with the wave number k. 그게 phi of k의 절대값의 제곱이에요. 우리가 psi x의 제곱은 어떤 입자를 x라고 하는 포지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그러니까 psi of x의 절대값의 제곱은 is the probability of a particle with the position x.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어떤 포지션 x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라고 우리가 해석하듯이 phi of k 제곱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킷을 나타내주는 파동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푸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가? 예를 들면 어떤 프리 파리클이라고 하는 놈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a에서부터 x가 마이너스 a 사이에 이게 컨스탄트하게 그 웨이브 펑션이 존재한대. 그러니까 psi of x, t가 0일 때 psi of x는 루트 a분의 1. 그러니까 폭이 a인 곳에서 컨스탄트하게 그 웨이브 펑션이 주어졌어요. 입자가 그냥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컨스탄트 이렇게 주어졌다. 예를 들면 프리 파리클이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 이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 phi of k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푸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하면 된다 그랬죠? 푸리의 트랜스포메이션 phi of k는 루트 2파이분의 1의 인티그랄 psi of x exponential minus ikx dx인데 얘를 뭐 psi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d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 되지만 이 psi가 존재하는 공간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적분 굳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 웨이브 펑션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만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로어 바운드가 마이너스 2분의 1, 어퍼 바운드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psi x, 0는 루트 a분의 1 컨스탄트죠. 컨스탄트니까 뭐만 적분해주면 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만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ik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이렇게 되죠. 익스포넨셜 ikx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ikx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ik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여기 이제 루트 a분의 1은 여기 같이 흡수가 됐어요. 루트 2파이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 x가 마이너스 2분의 a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a까지 이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위에 값에서 아래 값을 빼주면 사인 텀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ikx는 뭐 코사인 익스포넨셜 i 알파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i 사인 알파 이렇게 되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퍼 바운드하고 로어 바운드를 빼주면 이제 코사인 텀은 서로 캔슬돼서 0이 되고 사인 텀만 마이너스 2i로 커먼 팩터로 나오고 사인 2분의 ka 분자가 그렇게 되고 분모는 마이너스 ik 뭐 그냥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i 서로 이제 캔슬이 되면 얘는 이제 루트 파이 a분의 2 그 다음에 k분의 사인 2분의 ka 이렇게 됩니다. 사인 웨이브로 진동하는 게 돼. 그러니까 위치 공간에서는 이렇게
그 웨이브 펑션이 컨스탄트하게 로컬라이즈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걸 운동량 공간에서 이놈에 해당되는 거를 운동량 공간에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를 구하면 그놈은 K분의 sin 2분의 KA 그래가지고 운동량 공간에서는 사인 웨이브처럼 진동하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K가 0일 때 어떻게 계산하죠? 이 K가 0이 되면 분모도 0이 되고 사인 KA도 2분의 KA도 0이 되죠.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니까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K가 0으로 갈 때 사인 K는 그냥 K로 가겠죠. 뭐. 그러니까 K가 0으로 갈 때 사인 2분의 KA는 그냥 2분의 KA가 될 테니까 그거를 갖다가 2분의 KA 나누기 K니까 K는 서로 캔슬 돼가지고 K가 0일 때 모멘텀이 0일 때는 그 값이 얘가 2분의 A 요 놈은 이제 2분의 A만 남으니까 2분의 A 곱하기 루트 파이 A분의 2 해주면 루트 2파이분의 A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이 사인 웨이브가 최대값을 갖게 돼. X가 K가 0일 때 그 이 phi of K가 맥시멈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sin KA가 주기적으로 진동을 하니까 이놈이 0이 될 때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KA가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지로는 언제냐면 2분의 KA가 파이의 정수배인데 K는 이 경우에 이제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니까 2분의 KA가 플러스 마이너스 n파이가 되는 지점이 다 0이 되는 지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 K분의 sin 2분의 KA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sin 함수는 계속 진동하지만 분모에 있는 K는 점점 커지잖아. 점점 커지니까 분모는 계속 커지고 분자는 계속 진동을 하니까 당연히 진폭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죽는 웨이브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지로는 왼쪽은 여기 n이 1일 때가 첫 번째 지로를 만나잖아. 0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파이, 2파이, A분의 2파이가 처음 0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야. 그죠? 처음 0이 되는 지점이 되고 그다음에 뭐 A분의 2파이, A분의 두 번째 0이 되는 지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뭐 4파이 이런 식으로 2파이, 4파이, 6파이 이런 데가 각 0이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첫 번째 0이 되는 지점하고 두 번째 0이 되는 지점의 폭을 계산해주면 그게 A분의 4파이가 되잖아요. 그게 델타 K의 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K의 폭이 되는 거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불확정성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원리 이 지금 프리 파리클 솔루션에서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관계식을 적으면 델타 x 델타 p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x는 여기서 보면 이 파동함 x에서의 델타 x는 여기 지금 0이 되는 두 지점 사이의 폭을 계산해주면 그게 a가 되는 거죠. a 2분의 a 빼기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그 폭을 이 델타 x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델타 p는 h바 델타 k잖아. p는 h바 k니까 그래서 델타 x는 a 그 다음에 델타 p는 h바 델타 k고 델타 k가 a분의 4파이니까 델타 p는 a분의 4파이 h바 이렇게 됐죠. 그래서 AA는 캔슬되고 델타 x 델타 p는 4파이 h바가 돼요. 4파이 h바. 우리가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관계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델타 x 델타 p는 2분의 h바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4파이 h바니까 2분의 h바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불확정성 관계식을 만족을 하는 거야. 델타 x하고 델타 p의 불확정성 관계식을 만족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 예를 들면은 내가 이 프리 파리클을 그냥 프리 파리클의 위치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프리 파리클의 포지션을 완전히 로컬라이즈 시켜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폭을 점점 줄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A를 굉장히 작게 해주면 되죠. 작게 해주면 위치에 대한 uncertainty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작아지면
운동량의 불확정, 운동량 델타 P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P는 A분의 1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A가 점점 줄어들면 모멘텀은 A가 분모에 있으니까 A가 작아지면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지션을 내가 줄여주면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이 커지고, 그럼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을 아주 작게 해주려면 A를 무지무지 크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A를 무지무지 크게 해주면 여기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점점 커지는 거야. 이놈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이제 위치하고 운동량의 불확정성 관계식을 완벽하게 만족을 해줍니다. 프리 파리클 솔루션. 프리 파리클의 위치를 점점 A를 작게 해주면 모멘텀에 대한 언서러틴티가 점점 커지고, 운동량에 대한 언서러틴티를 줄여주려면 A를 굉장히 크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포지션에 대한 언서러틴티 A가 브로드하게 되니까 이놈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관계식을 완전히 만족을 해준다는 게 요 지금 이 이그젬플의 그 예입니다. 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포지션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주어지면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 함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거꾸로 우리가 이제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주면 그걸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 아, 포지션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진동하는 솔루션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딱 그냥 스텝 그냥 이렇게 컨스탄트한 솔루션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동수 공간과 포지션 스페이스에서의 파동 함수를 둘 다 자유롭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위상 그 퀀텀 벨라시티하고 클래시컬 벨라시티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